안녕하세요, 김잡부예요. 어저께 열심히 날랐던 이 앞에 돌들 기억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설명한다고 해놓고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자, 저 돌들의 정체는 짜자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박스 안에 수천 장, 한 무더기가 들어있죠? 요것의 정체는 바로바로 지붕재입니다. 지붕재. 천연 슬레이트라고 불리는 지붕용 돌이에요. 전파남이라고 불리는 큰 돌을 작게 켜서 만든 것. 제가 현지에서 직접 받은 영상인데 만드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신기하죠? 돌을 그냥 막 갈아버립니다. 그러고는 박스에 잘 담아서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오, 망치로도 막 때리네.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지붕재로 많이 사용을 했고 벼루에도 요걸 썼다고 해요. 자, 사실 이때쯤부터 지붕 공사는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붕 후레싱이라고 불리는 처마 끝에 요 부품들, 빗물이 처마에 고이지 않고 떨어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끊기라고도 불리죠. 처마 끝에 곡면을 내느라 요 후레싱의 시공도 이틀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끝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물이 안으로 침투하지 않고 밖에서 잘 떨어지게 생겼죠? 지붕 고수님의 손길에 따라 용마루 쪽도 완성. 요것도 어떤 형태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모양을 택한 건데 어떠신가요? 뭔가 좀 안정감이 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역류 방지 1단 후레싱까지 완료. 서리가 채 녹기도 전 잡부는 또 어딘가를 갑니다. 바로 오늘 일을 도와줄 요정들을 데리러 왔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요정들. 작업하기 편하도록 아래에 있는 돌들을 손수 다 올려야 합니다. 장수가 7,000장이 넘는지라 요정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참, 그 전에 이 천연 슬레이트는 지붕재 중에 무지무지하게 비싼 고급 재료입니다. 설계 때는 몰랐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5,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도저히 안 돼서 조경하는 분들께 석재회사를 소개받고 거기서도 견적을 받아보니 2,300만원 정도 엄청난 견적이 나왔습니다. 시공비 빼고 돌값만요. 그래서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빌더하우스 대표님의 조언. 직접 수입을 하면 싸대요. 제가 또 한때 수입으로 먹고 살았죠. 몇 년 만에 다시 수입업에 복귀해서 그날 바로 주문하고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자재는 여분까지 넉넉하게 주문했는데 관부가세 포함 딱 1,000만원 들었습니다. 몇천만원 아꼈죠. 수입할 줄 몰랐다면 꿈도 못 꿨을 천연 슬레이트를 그 덕분에 지붕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짓는데 자재 수입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부지에도 요즘 낙엽이 후두둑 다 떨어지고 있는데 눈이 오기 전 빨리 지붕을 끝내야 합니다. 뭐 서리는 그렇다 쳐도 눈 오면 지붕 공사 끝이래요. 밥 먹다 말고 인사하러 온 양양이. 양양이 풀 먹어. 오호. 자, 다시 지붕 시공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지붕 끝에 추녀장을 올립니다. 처마의 모서리 부분을 넓게 깐 건데요. 그리고 그 위에는 먹줄에 맞춰서 기와가 한 장씩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돌기와를 잘 시공하지 않아서 시공 경험이 있는 분을 찾느라 애를 먹었는데 지금 시공하고 계신 고수분이 오래전에 시공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랑 또 좀 다른 게 있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오유, 날씨 죽이네요.
아래쪽에선 테스트를 하고 위쪽에선 계단을 만들던 팀장님이 용마루 벤트를 손수 만들고 계십니다. 기성품을 안 쓰고 수제작을 하시기로 했어요. 이 변화는 조금 있다가 저희 지붕은 놀랍게도 앞뒤 생긴 게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곡선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타 지붕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는데요. 저는 옆에서 봐도 잘 모르는 이런저런 실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라운드라 벽체 세울 때처럼 각이 잘 안 맞나 봐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지 고수분들의 끊임없는 논의 중 대충 이해한 바로는 벽체 세울 때 만들었던 요 가이드를 이용해서 지붕에도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겠죠? 저는 언제 지붕 올라가나 하염없는 기다림. 공작이 어디 갔지? 오, 그 사이 벤트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기성품을 쓰면 아무래도 곡면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기와에 맞춰서 수공 벤트를 만든 덕에 지붕 끝내줄 것 같아요. 무한한 기대 중. 이렇게 대충 봐도 라운드 끝내주죠. 자, 이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요정들 다시 데려다 주러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어이 뭐야, 벌써 기와가 이만큼이나 올라갔습니다. 오유, 질감이 그럴싸한데요? 돌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 이게 뭔가 했었는데 여러 개가 올라가니까 질감이 엄청 예쁜데요? 오, 곡선도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려져 있는 먹줄만 봐도 연구를 얼마나 하셨는지 보이죠?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삐뚤어질까봐 못도 하나씩만 박아놓고 다시 짜맞추면서 작업을 하셨대요. 지금은 한국에서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유튜브 유럽 영상에서나 볼 수 있는 요 망치로 찍는 장면. 요 못도 같이 수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다음날. 아직 시공을 안 한 반대쪽에도 먹줄이 들어가고, 와, 죽이죠? 한 장 있을 때랑 색감이 또 다릅니다. 와, 이거 질감 정말 좋은데요? 와, 햇빛 받으니까 더 예뻐요. 아, 참고로 일반적인 지붕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지만 요 녀석들을 시공을 하기로 한 건 요 돌기와의 수명이 100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대로 시공을 해두면 고칠 일이 없대요. 동물의 집을 덮고 있는 이 리얼징크는 수명이 2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돌기와는 사실상 반영구라 나중에 수리하고 뭐하고 할 생각 안 하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더 낫더라고요. 공사 시작 96일. 드디어 지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요 지붕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과 구독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김잡부예요. 잡부네 집은 벌써 웬만한 골조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여긴 뭐다? 창문 자리다. 지붕에는 돌기와를 위한 후레싱이 한창 올라가던 때 아침부터 새로운 자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번에 그 바쁜 와중에 공장까지 방문해서 샘플을 보고 왔던 창호들. 네모나게 짜여있는 요 프레임마다 창호가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엄청 많죠?
이거 벽보다 창문이 더 많은데 비닐하우스랑 차이 없는 거 아닐까요? 자, 빌더팀은 레인 스크린을 계속해서 작업하고 창호팀은 창호의 설치를 준비합니다. 요거 단일 자재로는 돌기와보다 비싼 알루미늄 창호예요. 알루미늄. 먼저 거대한 유리들부터 옮깁니다. 일반 유리가 아니라 단열 처리가 되어 있는 삼중 유리. 가격만큼 무게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한 번에 옮겨야 합니다. 와, 이거 두께 짐작이 가시나요? 삼중 유리라 예전에 강화 유리를 쓰던 악두 수조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요 무지하게 두꺼운 유리 사이로는 공기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층은 가스로 이루어져서 단열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유리 하나로도 충분한 단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방이 폴리카보네이트였던 이런 집에서도 살았었는데 뭘 해도 이것보다야 좋겠죠. 유리뿐만이 아니라 프레임에도 중간에 공기층이 들어가는 특별한 공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알루미늄 창호가 저렴하고 상가에서만 쓰이는 그런 창호였다면 기술의 발전으로 요즘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주문한 창호의 전체 비용은 약 2,500만원가량입니다.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기업들 견적도 받아보고 중소기업도 받아보고 견적만으로는 자재 중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프레임이 얄쌍하고 제품이 괜찮다는 윈센의 시스템 창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PVC 창호하고 다른 점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일단 설치부터 들어갈까요? 이쯤 되면 안 나오면 섭섭한 3M 테이프. 이거 집 지을 게 아니라 3M 주식을 사야겠는데. 8067 기밀 테이프를 외부에 먼저 붙여줍니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창틀에서 물이 새거나 하는 대참사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짜자잔. 쟨 왜 남들 바쁜데 혼자 고독을 씹고 있지? 뭐가 있나? 잠깐 한눈 팔고 있었는데 프레임이 벌써 다 올라갔습니다. 뭔 일이야? 알루미늄 창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PVC 창호보다 프레임이 얄쌍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선택한 요 녀석들은 대기업 제품보다 조금 더 얄쌍한 그런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단열 성능을 말해주는 열 관리율은 비슷하고요. 청바지도 1cm로 핏이 갈리는데 저 큰 창호는 더하겠죠. 아무튼간 레이저, 수평기로 수평을 봐가면서 설치 중. 요런 느낌. 프레임만 들어갔는데도 느낌이 좀 다른데요. 이거 색깔까지 고심해서 골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비싸서 그런가?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비싼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선택한 건 또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수명이 길다는 것. 자재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다시 손볼 일이 없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알루미늄은 PVC에 비해 수명이 길어서 최대 50년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스템 창호는 단열뿐만이 아니라 소음도 거의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사실 저도 이건 안 써봐서 모르는데 이따가 설치되면 느껴지겠죠? 이 고프로 찍고 있었는데 이 공장놈 이 카메라 넘어뜨렸네. 야, 왜 많고 많은데 놔두고 여기 앉아있어? 사사가 왜 그래? 아무튼간 여기저기 창호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테이프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계시고요. 저 조그만 테이프가 물을 막는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건축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요건
화장실, 창문. 쪼가리를 넣어가지고 수평은 거의 다 잡힌 듯. 도어락이 달려있는 창호도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들은 다 달렸는데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죠? 비계에 가려져가지고 사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내부에서 보면 또 이래요. 뭔가 좀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리를 끼울 차례. 무지하게 무거운 요 3중 유리들 두 분이 같이 들어서 오. 와, 유리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유리는 모두 다 투명 유리를 사용했어요. 근데 적외선을 반사시켜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는 로이 유리라서 색깔이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얇은 은막이 코팅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튼간 다락에도 창호가 들어갔습니다. 아쉽지만 지붕면에는 창호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쪽에도 유리 안착. 밖에서는 여전히 레인 스크린이 시공되고 있고 안쪽에서는 유리가 한 장씩 끼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데 50년 가야 할 텐데. 비닐하우스에 살던 버릇을 못 고쳤나. 창문 진짜 많죠? 자, 그렇게 웬만한 창문들은 거의 다 유리가 들어갔고 여기에는 실리콘으로 마감 중. 실리콘 쏘는 것만 봤지 이렇게 끼우는 건 또 처음 보네요. 근데 유리가 한 장 한 장 들어갈수록 밖에서 나는 소리가 현저히 적어집니다. 이제 밤마다 고라니 우는 소리를 안 들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체감되는 소음이 상당합니다. 오, 예쁜데요? 색깔도 잘 빠졌고 저 스티커만 떼버리면. 자, 이제는 대망의 마지막 통유리. 거실에 앉아서 노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인데요. 3.5m짜리 창호가 들어갑니다. 무려 6분이 같이 들고 시공하는 오늘의 주인공. 자, 가즈아. 오. 자, 들어갑니다. 오. 와, 마지막 창호까지 무사히 들어갔어요. 집이 곡선인데 어떻게 창호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셨었죠? 프레임이 얄쌍해서 그냥 일자가 들어갑니다.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으로. 어휴, 큰일 끝냈네요. 얘는 언제 또 여기 내려와 있대? 내부 공사를 할 때는 비바람이 들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호의 시공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창호가 이렇게 잘 끝났다는 건 이제 슬슬 내부 공사도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곳의 레인 스크린에는 시멘트 보드가 또 올라가고 있고 저는 요정들 데려다주고 오느라 마지막 공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 뿌려서 잘 해주셨대요. 기대돼서 연못에 오자마자 바로 구경을 왔는데 와, 창호만 설치됐는데도 외부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차가 못 올라오는 건 아닌가 이것도 걱정을 했었는데 잘 끝났어요. 공사가 술술 풀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작업이 시작될지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상남자의 작업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지붕용 돌과 함께 들어왔던 요 돌들 기억하시죠?
무려 11팔레트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왔는데요. 요것들 어디에 쓰이는지 짐작이 좀 되시나요? 주말에 하는 라이브를 보신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요거 바로 건물의 외벽에 들어가는 녀석들입니다. 진짜 돌을 그냥 깨놓은 건데 이거 자체를 건물의 외벽에 갖다 붙여요. 어떻게? 여느 집짓기에서 시도하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나뭇잎의 서리가 녹기도 전에 이른 아침.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공사를 좀 서둘러야 합니다. 요건 레미탈이라고 하는 시멘트를 이용해서 건물의 벽체에 붙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요놈의 콘크리트들은 영하의 온도에서는 양생이 되지 않는다는 점. 벌써 영하로 떨어져서 추워 죽겠는데 겨울개, 비바, 신났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벽체에 시멘트 보드를 붙인 건 요 녀석들 때문. 시멘트 보드를 써야 착 잘 달라붙고 저 엄청 무거운 돌들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얘는 혼자 춤을 추고 있네. 아무튼간 돌도 옮기고 레미탈도 반죽을 하고 물도 채우면서 앞으로 시작될 대장정을 준비합니다. 날이 워낙 춥기 때문에 방동제를 미리 준비했어요. 레미탈의 어느 점의 온도를 낮춰줘서 영하의 온도에서도 레미탈의 강도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녀석. 작업하시는 고수분들께 정말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외지인들은 겪어보기 전까진 홍천의 추위를 잘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게 아직 서울은 따뜻하거든요. 아무튼간 반죽 완성. 어떤 식으로 돌을 붙이는 게 좋을지는 미리 협의를 다 해두었습니다. 작업자분들을 일일이 직접 섭외했거든요. 조경하는 분들께도 추천받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그렇게 두 팀이 같이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우, 이른 아침이라 더 추워요. 여기 비바 말고 겨울이 와서 신난 녀석 또 있죠? 얘들은 그냥 춥건 말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무슨 생각인지 언제나 포커페이스의 일리. 아니 얜 뭐야? 이 말벌 먹고 난 뒤로 기운이 넘치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한테만 시비를 거는데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문득 뒤돌아보면 저한테 뛰어오고 있습니다. 골 때려요. 그새 돌 붙이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잘 반죽한 레미탈을 한 움큼씩 기껏 만들어둔 레인 스크린이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는 나중에 제거가 가능한 스티로폼을 저렇게 깔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빼기 쉽게 종이도 올려주셨네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첫 돌. 이게 작업자의 스킬이나 숙련도에 따라 결과물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의뢰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이걸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큰 돌이 어떻게 벽에 붙는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거 서 있네. 이렇게 돌을 하나씩 하나씩 모양을 맞춰서 올리면서 모양이 맞지 않는 곳은 무려 망치로 까버립니다. 와, 모든 돌을 다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까면서 작업을 해요. 각이 너무 나와 있으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둥그스름하게 모양도 잡아주고요. 어떻게 쌓으면 예쁠지 표시도 해가면서 돌을 깨시는 중. 와. 그러면 이렇게 면이 올라갑니다. 와, 진짜 상남자의 작업이죠. 제가 요청한 느낌대로 돌의 각을 재고 계시는 중.
각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라인더로도 작업을 합니다. 이걸 또 망치로 깨서 면을 다듬어요. 그리고는 뒤쪽 공간에 아까 보셨던 레미타를 채워서 뒷채움. 그러면 작업 시작 3시간 만에 이렇게 한 줄이 올라가는 겁니다. 와, 이거 어디 가서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이거 무식해서 용감해서 한 거지. 아유, 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돌들을 잡아줄 철물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에 철근 넣듯이 여기에도 철사가 삥 둘러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것들이 나중에 레미탈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녀석들. 빌더팀이 철물을 설치하고 조적팀은 열심히 공사 중. 그래도 변화가 쭉쭉쭉쭉 생기고 있죠. 작업 스타일이 다른 뒤쪽 팀은 건물을 뺑 둘러가면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아참, 돌을 붙이고 나면 접착을 위해서 시멘트도 한 움큼씩 같이 뿌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는 섬세한 손길로 사이사이에 줄눈을 또 채워 넣고요. 와, 작업량이 정말 많죠. 보통 한 분의 고수분이 하루에 3에서 4회배 정도, 그러니까 3에서 4평방미터 정도를 작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줄어든대요. 큰일 났죠? 그리고 무너질 수가 있어서 하루에 또 1m 이상으로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 진짜 힘든 건 요 창문하고 석가래라는데 큰일 났다 정말. 제가 예상 견적을 산출할 때 일반 돌담을 쌓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 공사 견적을 받아보니 그 차이가 2~3배 정도 발생했습니다. 돌담은 낮고 모양에 크게 관계없게 진행이 되는데 반해 요건 요렇게 마감할 부분도 많고 높이도 높아서 또 쌓는데 모양도 내야 돼서 비용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일단은 일당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작업 속도를 보면서 이게 맞나 계속 고민 중. 아, 근데 또 결과물은 끝내줘요. 비바야, 이게 맞는 거니? 어디 들어가? 무식한 놈이 용감하게 도전한 돌쌓기 작업 잘 끝날 수 있을까요? 이거 돌만 쌓고 안에는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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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릴리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잡부예요. 외벽에서는 돌 마감이 이렇게 한창 진행 중일 때 내부에는 이미 창호가 이렇게 달렸었죠. 별다른 문제 없이 유리도 이렇게 잘 끼워졌고요. 자, 공사 시작 95일 만에 드디어 내부 공사 시작입니다. 기초 콘크리트를 칠 때 내부 단열재를 왜 넣지 않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제 해야 하는 작업은 내부에 콘크리트를 치는 방바닥 통미장, 일명 방통입니다. 이건 아파트에서도 많이 하는 작업이라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라면 바닥에 보일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홍천살이 4년 만에 진짜 보일러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클럽하우스는 난로를 아무리 틀어놔도 완전 냉골인데 진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자, 그렇게 이번 공사의 하이라이트 단열재가 도착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비닐을 한번 깔았고요. 그 위에는 단열재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게 단열재는 왜 없느냐 였거든요. 근데 요즘 공법에서는 단열재가 이렇게 방통 직전에 올라갑니다. 기초 콘크리트의 하단에 깔리는 단열재는 효과가 없대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단열재가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 들어갔네요. 단열재의 저 미세한 틈으로도 열기가 빠져나가는 열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틈새를 최대한 막기 위해 단열재를 두 장을 겹쳐 깔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단열재는 총 160mm. 어마어마하죠? 몇 년 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바닥면에는 150mm 이상을 무조건 깔아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법. 단열재 연결 부분은 이렇게 우레탄 폼을 한 번씩 뿌려주고요. 근데 벌써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단열재가 열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깔렸는데 뭔가 좀 따뜻해 보입니다. 건물이 휘어 있어서 바닥에 직각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꼼꼼하게 우레탄 폼이 시공이 되었고요. 단열재를 바닥에 고정시켜주는 저 화스너에도 우레탄 폼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모든 공정에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가죠. 단열재 이거 뭐 하루면 깔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틀이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락을 제외하고 단열재가 들어간 바닥 면적은 총 37평이에요. 거기다가 한 번 깔고 한 장을 또 깔아야 되니 이거 뭐 일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통은 한 번 깔아두면 웬만하면 교체하는 일 없이 쭉 가니까 한 번 깔 때 제대로 까는 게 좋겠죠. 와, 근데 단열재가 없는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것만 봐도 설렙니다. 이 효과 체감하는 날엔 도대체 어떤 기분일지. 물기가 많은 조정 욕조 쪽에는 물에 강한 아이소핑크를 시공했어요. 저는 그 틈에 남는 단열재 쪼가리 들고 와서 지하수에 시공 중.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어그로 다 끌렸네. 이쯤 깔아놨으니 지하수도 올해에는 터지지 않겠죠? 곳에 단열재도 다 깔렸습니다. 와, 바닥이 정돈되니까 느낌이 좀 다른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보일러 엑셀 관도 바로 깔리고 있어요. 근데 와이어 메쉬가 보이지 않죠? 예전에는 방통을 깔 때 크랙이 가지 않도록 와이어 메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핀으로만 고정을 해둔다고 합니다. 보일러에서 방마다 한 줄씩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요. 아주 멋지게 시공이 되었죠? 화장실까지 꼼꼼하게. 엑셀관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이날 저녁 엑셀관의 시공까지 완료. 바닥에도 단열재가 들어가니까 이거 하나만 켜놨는데 집이 훈훈해요. 여기에 보일러까지 가동되면 정말 극락갈지도. 근데 뭐든 쉽게 가는 법이 없는 잡분해. 다음 이틀 동안 극한의 추위가 몰려왔고 여기는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든 공사가 중지되고 그렇게 날씨가 풀리길 기다리고 3일 뒤 드디어 몰탈 차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앞으로는 날씨가 좀 풀려서 큰 문제 없이 양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못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저것도
곧 녹을 겁니다. 어휴, 집 짓기 참 힘들다, 그죠? 근데 뭐든 땅 따먹기 하듯이 하나씩 해결하면 경험은 늘어나고 일은 끝나 있습니다. 자, 늠름한 모습의 레미콘차 도착. 이거 못 올라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닥이 꽝꽝 얼어가지고 아주 쉽게 올라왔습니다. 천만다행. 그렇게 시작되는 눈물 나는 몰탈 살포 작업. 와, 이거 보려고 100일을 기다렸네요. 바텀 플레이트에 표시가 된 곳까지 쭉쭉 뿌려집니다. 방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굴곡이 없게 평평하게 시공이 되느냐인데, 지난번에 저희 미장도 해주셨던 분들이라 걱정은 없겠어요. 와, 미리 박아둔 저 레벨봉 위까지 아주 고르게 타설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타설을 하고 바로 옆에서는 저렇게 수평을 잡아주고요. 조정 욕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얇게 깔았고요. 화장실의 물매도 잡아갑니다. 이거 채워나가는 게 아주 묘하게 안정감이 드는데요. 신기한 건 창틀의 절반을 이렇게 몰탈로 먹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창틀이 좀 덜 보여서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커다란 거실도 작업 중. 레벨봉 잘 맞춰서 시공된 몰탈은 총 9룹에 이렇게 깔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제 기존의 공사장에서 좀 집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남는 몰탈은 지난번에 타설을 하지 못했던 이쪽 옹벽 위에도 뿌려놨고요. 날씨 때문에 조금은 더뎠지만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통도 무사히 뿌렸으니 이제는 내장 단열과 인테리어만 남았습니다. 같이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 보입니다. 근데 영하 9도였는데 눈 오기 전에는 입주할 수 있는 거 맞겠죠? 아니, 입주가 가능한 건 맞겠죠? 잡분의 집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잡부예요. 아침부터 따기의 울음소리로 시작하는 상쾌한 하루입니다. 현장에 올라와 보니 작살이 나 있는 목련.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중. 저 목련 지키느라 고생을 엄청 했는데 이놈의 당나귀 놈들이 수피를 다 깎아 먹었습니다. 먹을 거 없어. 내려가. 화가 나서 목이 잠기네. 급한 대로 나무 약재를 주문해 놓고 더 이상 깎아 먹지 못하게 천막을 쳐놨어요.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공자기가 치는 사고는 애교였네요. 정말. 공사 시작한 이래로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어미는 또 현장에 나타난다. 기웃대고 있는 별이.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쫓아다니고 있는 공자기들. 하지만 잡분의 집에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비가 안 와서 공사가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천연 슬레이트 지붕 기억하시죠? 무려 10일의 공사기간 끝에 드디어 요 녀석들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댓글로 많이들 물어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수에 관한 것. 요 녀석들 못자리는 위쪽에 저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혹시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저 못자리는 위쪽에 올라가는 저 또 다른 지붕재가 감싸 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돌은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 재질이라 차곡차곡 포개어져 있는 현재 구조에서 아래쪽에 있는 곳으로 물이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재질의 지붕재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거대한 방수판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흰색 부직포, 저건 햇빛을 받으면 바닥에 딱 붙는 자착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상 목구멍이 생겨도 저게 어느 정도 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걸렸던 저희 지붕 시공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래쪽에는 방수면과 WSB가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지거나 날아갈 위험. 요 돌 하나의 무게가 대략 한 2-3kg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붕은 보시다시피 한 장의 돌 위에 세 장의 돌이 또 덮고 있는 구조입니다. 요즘에는 날아가지 않게 저 위에 핀도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핀은 구할 수가 없어서 시공을 하지 않았고 이 면 전체에 지붕이 깔리게 될 경우 대략 한 8톤 정도의 무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는 요 녀석들 쉽게 날아가지 않아요. 실제로 예전에 한국에서 시공이 된 사례들을 보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켜켜이 쌓아 올리기만 해도 지붕이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붕재 중에서도 꽤나 무거운 거라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중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모두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야, 햇빛 받으니까 무지 예쁘죠? 천연 돌이라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질감이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손 문제. 돌을 얇게 켠 거기 때문에 파손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지붕재도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고요. 천연 슬레이트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망치로 때리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부러지지 않고요. 만약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부분 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맨 아래에 있던 하나가 좀 애매하게 끼어져 있어서 보수를 요청드렸는데 바로 수정이 되었어요. 많이들 쓰는 리얼징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전체 판을 갈아야 하는데 요건 돌기와의 형태라 그 부분만 드러내고 바꾸면 됩니다. 얘는 또 언제 이쪽에 왔대? 천공작 많이 컸죠? 깡충깡충. 추운지 몸을 한껏 부풀려서 에뮤 새끼 같네요. 쟤네는 왜 다 저기 몰려있어? 수컷들이 경계를 잔뜩 서고 나머지는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집 밖에까지 고양이를 쫓아나와서 경계를 서고 있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한테 꼬리깃 부풀리고 있길래 바로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진짜로 깜짝 놀람. 들어가. 도란 나이 고양이한테 뜯기고 싶어서 고양이 쫓아왔다. 자, 그러는 와중에도 지붕은 차곡차곡 진행 중. 알루미늄 용마루도 도착을 했고요. 수작업으로 제작한 요 용마루 벤트에 이렇게 끼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연 슬레이트의 장점을 말씀드려야겠죠? 예쁜 건 둘째치고 요 녀석은 수명이 오래갑니다. 북유럽에는 수백 년 전에 작업된 지붕들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한국에 남아있는 곳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은 요 녀석은 중고로도 팔 수가 있다는 것. 실제로 알아보니까 중고 슬레이트를 판매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오래 간다는 뜻 아닐까요?
지붕 공사는 생각보다 대규모의 공사라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 저렴한 소재보다는 한 번 할 때 비용을 좀 들이고 신경을 안 쓰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집 지을까 말까 고민만 4년을 하면서 깨달은 결과가 집 짓는 건 지금 짓는 게 가장 싸다는 겁니다. 자재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매년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요 녀석들이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비나 우박이 왔을 때 실내가 아주 조용하다는 것. 천만다행으로 지붕 공사를 딱 끝내자마자 바로 비가 왔는데요. 와, 이거 지붕만 봐도 배가 부르겠네. 무지 예쁜데요? 용 비늘 같기도 하고. 4년째 살고 있는 클럽하우스는 비가 한 번 오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실제 소리보다 절반으로 줄인 건데 비가 한 번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새로운 집은? 단열재가 안 깔렸는데 빗소리가 아예 안 들리죠. 와,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리고 돌의 또 다른 장점은 열기를 흡수하고 서서히 방출한다는 것. 이건 지금 시공되고 있는 외벽과 비슷한 장점입니다. 돌의 추결 성능으로 실내 온도가 급격히 바뀌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아무튼간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천연 슬레이트 시공이 어느덧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총 공사비를 알아야겠죠? 견적을 받았을 때 후레싱 빼고 5,500만원, 석재회사에서 돌만 샀을 때 2,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원자재를 직접 수입해서 1,000만원 정도로 자재값을 줄였고, 시공비는 40품 정도, 알루미늄 후레싱과 용마루, 벤트까지 모두 다 해서 2천만원 정도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 견적 받았을 때보다 2천만원 이상 세이브를 했어요. 아, 설치 방식에는 가로상을 대고 시공을 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상을 대지 않고 바로 시공했습니다. 자, 홍천살이 4년 만에 드디어 지붕 있는 집에 살게 됐네요. 이제는 집 안에서 차양모자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어요. 지붕만 보는데 눈물이 줄줄 납니다. 아참, 비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수 테스트도 한번 했었는데요. 짜자잔. 위에서 아예 물을 떨어뜨려 봤어요. 돌을 타고 끝까지 잘 넘어옵니다. 끝내주죠. 내부는 물론 젖지 않았고요. 시공 문의는 빌더하우스로 해주시고요. 시공 계획이 있으시다면 남은 제 자재도 좀 사가주세요. 여유분을 너무 많이 사서 3분의 1이나 남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아참, 용마루에도 물론 한 장씩 올라갔습니다. 이렇게요. 지붕 진짜 끝.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잡부예요. 노을 끝내주죠. 하지만 다음 날입니다. 문제의 돌들은 여전히 붙여지고 있어요. 이제 절반 했네. 다행히 방통은 아주 완벽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위에는 비닐을 한 번씩 쳐뒀고요. 방통이 끝났다는 건 내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외부는 외부대로 놔두고 내부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뭐부터 하면 될까요? 맞춰보세요. 빌더하우스 대표님은 스터드 사이에 들어간 콘크리트 찌꺼기들 긁어내는 중.
요 안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공될 단열재들은 요 목주주택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되고, 뭔가가 또 차에서 많이 내려지고 있죠? 단열재 아니고 이건 뭘까요? 계속해서 날라지는 오늘의 부품들. 이 녀석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열교환기에 들어갈 부품들입니다. 전열교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에도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실외 공기를 내부로 빨아들여서 환기를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산속인데 그냥 문 열면 되지 않나 했었는데, 이게 없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꽤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직접 지은 집에 살고 계시는 빌더팀의 강력 추천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로 공기가 들어가고 또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미세먼지 두려울 게 없겠죠? 근데 다락에 올라왔다가 누군가의 취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선수 뺏겼네. 제품은 전열교환기로 가장 유명한 힘펠사의 전열교환기를 선택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로 유명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두근두근. 짜자잔. 요 녀석이 실내 공기질을 책임져줄 녀석입니다.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내부에는 필터가 들어가 있는 방식. 크기가 무지하게 커요. 이게 어떻게 달리려나? 저희는 다락이 총 2개가 있는데 한쪽은 설비실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바로 달렸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무수한 배관 연결 중. 어이 뭐야, 밖에서 갑자기 우당탕탕 해가지고 나와봤는데 지난번 지중화 작업을 한 전선들에 전봇대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뭐해 저기서. 와, 구멍 어떻게 파나 했는데 이거 꿀인데요? 아니, 나무 심을 때 이거 있으면 만그루도 심겠는데? 뭐야 이거, 엄청 빨리 끝나는데? 울타리 부서진다. 옆에는 와이어를 넣을 구멍 하나 또 파는 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대망의 전봇대가 들어가야겠죠? 와, 집 짓다 보니까 전봇대 작업하는 것도 구경하게 되고 좋은 경험 많이 하는데요. 이 녀석 아주 늠름합니다. 지중화 작업을 안 했으면 이게 7개인가 8개인가가 가물쳐못에 박히게 됐는데 지중화 작업을 하기 참 잘했죠? 자, 전봇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고세 하우스로 올라와 보니 이쪽에도 전열교환기, 배관 작업이 모두 다 끝났는데요. 흡사 스파이더맨의 옥투푸스를 보는 듯한 요 엄청난 모습. 각 방에 공기를 빨아들이고 실외 공기를 끌어들여서 필터로 한번 걸러주고 각 방에 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쌓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겠죠? 말로만 들었던 배관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천장이 뚫려있는 오픈 천장 구조라서 기사님들이 많이 애를 먹으셨을 듯. 쭉 이어져 나가요. 공기를 빨아들이는 파이프는 저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저기도 돌을 붙이기 위한 마감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아직 본체는 달지 못했지만 사용을 하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있겠죠? 와, 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자, 힘펠사의 전열교환기 설치는 여기서 마무리.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요즘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요.
빼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저 녀석들. 포장지를 벗겨내면 짜자잔, 머릿고기가 잔뜩 나옵니다. 저거 저희 영상 보셨던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죠? 단열재, 성면 아니고 그라스울.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 줄스하우스에는 외단열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 강화된 단열 규정으로 이것만으로는 준공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도 단열재를 빼곡히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물에 강한 그라스울 덕분에 방통을 쳐서 내부 습기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출되어 있는 외단열재들이 뽀송뽀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중단열재를 시공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이 목조주택의 꽃인데요. 목조주택은 저렇게 기둥이 세로로 나 있는 덕분에 이 안에다가 그냥 단열재를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있는 벽을 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처럼 벽이 두꺼워지지 않고 실내가 좁아지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 자체가 콘크리트에 비해서 단열 성능이 아주 높고요. 목조주택이 따뜻하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 와, 고양이 손이라도 거두려고 단열재 진짜 한참 옮겼네요. 저 많은 게 다 집으로 들어간다니. 밖이 보이는 집에 살다가 단열이 되어 있는 실내로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지 지금은 아예 상상도 안 됩니다. 단열의 용사분들 실내 입장. 손꼽아 기다려왔던 단열 작업을 시작합니다. 외단열재로 사용이 되었던 단열재들은 두께가 50mm였지만 요 녀석들은 두께가 140mm. 놀랍게도 요 기둥의 두께와 일치합니다. 그 말은 즉슨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공작이는 어디 가고 공작 부인만 돌아다니죠? 집에 있었네요, 이 녀석. 추운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추운 날에 이 녀석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밖에는 비도 오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신난 식구들. 마지막으론 시끄러운 거위들까지 비 오는 날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전편의 지붕 방수 테스트를 확인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날이 엄청 추워진다는데 괜찮겠죠? 괜찮은 거 맞겠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분량 조절 실패로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단열재가 정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붕 천장에 몇 밀이나 들어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 안녕하세요. 잡분에는 지금 중단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집으로 들어간다니 놀랍죠? 근데 놀라운 일은 뒤에 더 나옵니다. 앞으로 100년간 줄스하우스를 책임질 단열재는 모두 다 실내로 옮겨졌고요. 제가 선택한 건 비를 맞아도 되는 발수 능력이 있는 그라스울. 지난번 영상에 그라스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KCC에 연락해서 기존에 유통되는 따가운 그라스울을 받아보았습니다. 손으로 막 비비니까 살짝 따가운데 두 제품의 결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뜨거운 물도 한번 뿌려서 그라스울의 취약점인 물에 약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는데 기존의 그라스울은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푹 가라앉아 버린다고 해요. 근데 요 갈색의 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샘플을 받아서 연못에도 담가놓고 했었거든요. 멀쩡했습니다. 자, 그렇게 드디어 진행이 되는 중단열 작업. 목조주택은 다른 구조와는 달리
스터드 사이에 저렇게 단열재를 끼워 넣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열재를 끼워 넣는 거예요. 주의할 건 쑤셔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두께를 유지하면서 빈틈이 없게 맞춰 넣어야 합니다. 단열은 저 단열재 사이에 무수한 공기층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자르고 넣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요 많은 석가래 사이사이에 다 넣어야 하는데 저희는 무려 240mm가 들어갔습니다. 외단열까지 고려하면 290mm, 단열 규정을 한참 넘는 양이에요. 물론 단열재를 많이 넣는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기왕 크고 좋은 석가래를 쓴 김에 맞춰 넣었습니다. 덕분에 끼워 넣는 작업을 3번씩 하심. 근데 그 덕에 다락방이 덜 덥고 덜 춥겠죠? 단열재로 그라스울을 선택한 건 그라스울은 무기질 단열재로 반영구고 화재 시 유독가스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화재는 불 자체보다는 유독가스가 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수 성능이 있는 녀석. 라굴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열재가 있지만 가격은 그게 훨씬 비싸서 합리적인 그라스울을 사용했습니다. 아무튼간 줄스하우스가 끊임없이 옷을 입으면서 내부의 단열도 완성되는 중. 자, 이게 첫날의 지붕 단열 작업. 작업을 3번씩 해야 되다 보니 손이 좀 많이 갑니다. 단열되는 집에 살아보게 되다니 감개무량한데요. 저게 얼마나 따뜻하고 또 조용할지. 아참, 단열재는 흡음의 성능도 가지고 있어서 단열이 제대로 시공된 집은 아주 조용하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울어대는 따기 소리가 다 들리는 클럽하우스랑은 천지 차이겠죠? 거위들 우는 소리까지 집에서 다 들려요. 옥청이 어찌나 큰지 아주 세상 떠나가라 울어댑니다. 쟤는 안 춥나? 오우. 일로 와봐. 자, 첫날의 단열재 시공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와, 오늘 노을 죽이네요. 근데 공작 부인은 왜 저기에? 새 집이 궁금한가 봅니다. 자, 그렇게 다음날 공작이의 꼬리깃이 무지하게 많이 컸죠? 이제 눈깃털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년 차인데 꼬리깃이 완전히 자랄 듯. 병아리 같던 게 언제 저렇게 컸는지. 세월 진짜 빠르네요. 요 녀석 클럽하우스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많이 컸네. 이틀 차는 넘어가고 3일 차 단열재가 또 들어왔습니다. 먼저 받았던 건 다 채워 넣었고 새롭게 받은 물량. 이제는 벽체에도 단열재를 끼워 넣어야겠죠? 요 벽체들에는 140mm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요. 전선이 있는 곳은 반을 따서 가벼운 거 아니에요? 전선을 감는 구조로. 그 사이 다락방과 천장은 완성. 와, 근데 밖에서는 그라인더를 사용한 외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지붕에 돌기와와 어우러져서 이제 웬만한 비에는 소리도 안 들리겠죠? 주먹으로 땅땅 쳐봐도 파이는 곳 없이 아주 잘 시공이 되었어요. 빔과 석가래가 연결되는 부위는 이렇게 쪼가리를 넣어서
틈새도 완벽하게 메꾸셨습니다. 눈물 나. 창문을 지탱해주는 용도로 만들었던 헤더 쪽에도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나무가 콘크리트보다야 낫지만 열전들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지하실에 이렇게 단열재만 채워놓고 그대로 생활을 하기도 하던데 마음만 먹으면 진짜 살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클럽하우스보다 따뜻해진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오, 죽인다. 이름 모를 열매를 먹고 있는 직박구리. 겨울이라 먹을 게 없긴 한가 봐요. 가을까지는 쳐다도 안 보던걸. 그에 반해 양양이는 뭘 먹고 이렇게 뚱뚱하대. 돼지. 어이 돼지. 요 며칠은 날이 풀려서 돼지들한테 작살이 났던 목련도 이렇게 상처 보호제를 다 발라두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살리는 데 집중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 톱신 패스트가 제 기능을 해주길.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4일차. 각 방의 천장을 제외한 단열재들은 모두 다 시공이 되었고요. 이제 천장하고 내력벽들 방만 조금 남았습니다. 보통 이중지붕이 있는 천장에는 단열재를 잘 안 넣는데 저희는 위쪽에 이렇게 다락이 있어서 단열재의 또 다른 성능인 흡음의 목적으로 얇게 넣어놨습니다. 단열 무지하게 신경 썼어요. 단열 공사도 4일 만에 웬만큼 정리가 됐고 폐기물도 꽤나 나와서 공사 쉬는 날 5톤차 꽉 채워서 폐기물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눈 오고 뭐하고 하면 폐기물을 치울 수가 없어요. 팔레트는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공사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잡부였어요. 끝.